안녕하세요. 김거희TV입니다. 황교안 당대표가 최근에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잘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의도는 알겠어요. 본인이 나름대로는 의도와 계산과 정무적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고 할 텐데 이게 잘 안 먹힌다. 정치판이라는 게 원래 그렇죠. 내가 생각한 대로 잘 안 됩니다. 분명히 이랬던 것 같아요. 이 다음 총선을 지나서 대선에 갔을 때 나랑 경쟁할 만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번 총선에서 좀 정리를 하고 가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해서 지금 당 지도부를 제외한 나머지 중진들과 대선 주자급들 정치인들은 이번 총선에서 험지로 가서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했어요. 정말 놀랍게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말 역풍이 불었죠. 야, 지금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지금 공천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 가버리고 나머지 중진과 나머지 대선주자급들만 사지로 오냐, 이게 말이 되냐 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조금 등 떠밀린 기분으로 광화문 집회에 나와서 황교안이 나도 험지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부터 험지로 가겠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지역구 얘기는 안 했습니다. 그때 사실은 내가 종로를 가겠다, 용산을 가겠다, 어느 지역구까지 딱 정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그렇게 안 하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당대표가 본인의 지역구마저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정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남들은 다 지역구 다 정해서 사무실도 다 차리고 열심히 길바닥을 돌아다니면서 명함도 주고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당대표가 본인의 지역구도 결정을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이제는 조롱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황교안은 지금 당선 가능한 험지를 찾고 있다. 이게 험지입니까? 이렇게 비아냥을 듣고 있어요. 황교안은 본인은 당선 가능한 험지, 다른 대선 주자급들은 당선 불가능한 험지를 주려고 한다. 이렇게 이미 파다하게 나오고 있고 언론에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본인의 의도가 읽혀버린 거죠. 다음 대선에서 내가 안전빵으로 대선에 직행을 하기 위해서 이참에 이번 총선에 내가 당대표니까 나머지 경쟁자들을 다 죽이고 간다. 이런 의도가 다 읽혀져서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시점에서 다른 당 지도부급 정치인이 좋다, 내가 당을 위해 희생하겠다, 황교안이 가라는 데 가서 내가 죽겠다 라고 하면 그 정치인은 바보가 됩니다. 등신 쪼다가 되는 거예요, 지금 구도상. 그래서 이번 선거는 각자 도생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대선주자급들, 중진들, 이런 사람들은 본인의 전략과 본인의 스타일대로 이번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다. 말로는 통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면서 다른 중진들을 각자 도생의 길로 몰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그렇게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런 사람들이 절대로 황교안 말을 듣고 내가 험지로 가서 죽겠습니다, 이렇게 안 할 겁니다. 그렇게 이미 돼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험지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역풍이 불고 본인 이미지도 안 좋고 나머지 대선 주자급들 이미지도 나쁘게 만드는 것이다. 지금 보세요. 황교안은 약간 쫄보의 느낌으로 가고 있고, 야, 아직까지도 지역구도 하나 못 정하고 뭐 하는 거야, 이렇게 조롱을 듣고 있고, 또 황교안을 제외한 나머지 대선주자급 정치인들도 욕을 먹고 있어요. 지금 험지 얘기 잘못 꺼냈다가 다 같이 욕먹는, 자유한국당에 있는 중야급 정치인들이 다 같이 욕먹는 그런 판이 돼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사까지 나왔어요. 홍준표, 자의로 탈당은 안 한다. 무소속 출마는 절대 안 한다. 그런데 만약에 날 당에서 제거하려고 하면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 이런 얘기는 안 했지만 그때는 좀 다른 얘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홍준표 전 대표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내가 고향 출마를 하는 것을 종편방송의 삼류 평론가들과 사이비 유튜버들이 비난하고 있지만 지난 탄핵 대선과 위장평화 지선을 거치면서 당의 일부 못된 세력들이 선거를 도와주기는커녕 방관하거나 오히려 선거 방해만 하는 것을 똑똑히 나는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이번에도 내가 수도권 험지 출마를 한다면 그들은 나를 제거하기 위해 나를 낙선시키는 데만 주력할 것으로 나는 봅니다. 좀 전에 제가 말했죠. 지금 대선 주자급 이런 사람들이 험지에 나가면 바보가 되는 겁니다. 쪼다 등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당의 힘을 빌리지 않더라도 내 힘만으로 돌파가 가능한 고향 출마를 결심한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는 겁니다.
최악의 경우 만약에 당에서 나를 내치려고 하고 내 정치 생명을 끊어놓는데 총력을 다한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맨파워로만 돌파가 가능한 지역으로 나는 출마를 결심을 한 것이다. 피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만약에 공천을 안 주고 내가 당선되는 것을 당이 오히려 방해를 한다고 하면 내 자력으로 돌파를 해보겠다. 뭐 이런 주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당이 선거 전략상 나에게 힘을 실어준다면 부울경 40석 확보에 전력을 다할 것이고, 만약에 공천을 준다. 홍준표한테 공천을 주고 전략적으로 부울경을 좀 책임져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부울경 지역에 지원 유세도 하고 하면서 부울경 40석을 책임을 지겠다. 내가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을 열심히 한번 이끌어 보겠다. 전력을 다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그 반대라면 나는 내 고향 지역구에만 자력으로 헤쳐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당에서 전략적으로 힘을 실어주면은 내가 부산, 울산, 경남 그 40석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력을 다할 것이고, 만약에 나를 내치려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는 무소속으로 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면 자유한국당 다른 후보들의 지원 유세를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나는 어쩔 수 없이 지역구 내 선거만 할 수밖에 없다. 어차피 총선 후에 야권 대개편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 그때 야권 대통합의 중심에서 활동할 생각입니다. 그게 내가 고향에 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렇게 오늘 얘기를 했어요. 그냥 솔직한 얘기인 겁니다. 솔직히 지금까지 당에서 나를 괴롭히고 내가 선거를 하려고 할 때 안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내가 험지에 나가면 나를 죽이려고 내보내는 거지. 정말 당을 위해서 나를 험지에 내보내는 거겠어? 당연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실제이기도 하고요. 실제로 이러기 위해서 다른 대선주자 것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험지로 보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그 기사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볼게요. 아까 그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기사인데, 이 기사의 베스트 댓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쭉 내려서 베스트 댓글을 보면, 여기 댓글 싸지르는 사람 중에 홍준표만큼 정의로운 적 있었고 자신의 소신을 굽히지 않고 일해본 사람이 있을까? 홍발정이니 막말이니 해도 그건 정치인의 이미지에 지나지 않는 부분이고, 실제 그 사람이 해온 행실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 검사 시절 홍준표는 정의와 올곧음, 소신 빼면 설명이 안 되는 인물이고, 홍준표는 김어준과도 정치적 사상은 다를지라도 친하게 지내고, 손석희가 폭행 사건에 휘말렸을 때도 비난하지 않고 동정한 인물이다. 범인이라면 홍준표처럼 행동할 수 있을까? 진정한 포용은 입으로만 포용하겠다, 협치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다. 이런 글이 베스트 댓글에 올라와 있습니다. 홍준표, 알수록 신뢰가 간다. 적어도 아닌 척 가면 쓰지는 않는다. 솔직하다. 이런 얘기인 거죠. 홍준표가 대통령 되었어야 했는데 홍준표를 제대로 안 본 사람들만 홍준표를 함부로 얘기하지, 그게 아니면 좌파로서 그냥 싫어하거나, 이런 것들이 베스트 댓글에 올라와 있습니다. 공감 비율 순 잠깐 볼까요? 소신 있는 홍준표가 됐더라면 이런 나라는 안 됐을 겁니다. 가식적인 위선자 문재인보다 훨씬 믿을만하다. 추진력 있고 솔직하고, 어차피 정치는 혼자 하는 게 아니니 당 등이 없고 저런 추진력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자국민이 사는 법이고 나라가 돌아가는 법이다. 홍준표 지지한다. 자한당 지지 안 하는 중도지만 홍준표가 누구처럼 이성을 잃고 자기 식구 감싸기 안 하는 것만 봐도 믿음직한 인물이라고 생각한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내부 총질로 비판하는 거 보면 객관적 상황 판단이 되는 몇 안 되는 제대로 된 정치인 맞긴 함. 이런 게 베스트 댓글에 올라와 있어요. 이렇듯 사람의 성향과 스타일과 취향은 다 다릅니다. 얌전하고 점잖고 품위 있고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스타일은 지금 현 황교안 당대표를 좋아하겠죠.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이 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점잖은 거, 젠틀한 거 이런 거 따질 때냐. 지금은 강력한 지도자, 결단력 있는 지도자, 노련한 사람이 필요할 때다. 정치 경력이 많은, 그리고 솔직 담백하고 강력한 그런 리더십이 필요한 때다 하는 사람은 뭐 홍준표를 좋아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런 식으로 서로 다 취향과 스타일과 추구하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여러 사람이 똘똘 뭉쳐서 싸워야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물론 대권도 좋아요. 황교안이 대권에 무사히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실 다른 대선주자급들을 치우고 혼자만 살아가는 게 유리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돼서는 총선에서 이기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 이 선거는 대선이 아니니까 조금만 욕심을 내려놓고 이번 총선은 똘똘 뭉쳐서 대선 주자급들, 뭐 오세훈, 나경원, 홍준표, 황교안 이런 사람들이 다 같이 똘똘 뭉쳐서 힘을 모아서 총선을 치르는 모양으로 가는 것이 총선에 있어서는 더 유리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만약에 황교안 당대표가 본인을 제외한 나머지 대선 주자급들 다 그래도 쳐내겠다 이렇게 간다고 하면 더 쪼그라든 새로 총선을 치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가뜩이나 어려운 싸움을 더 어려운 싸움으로 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백지장도 받들면 낫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쳐내는 그런 총선 전략보다는 한 사람이라도 더 끌어모아서 우리 편으로 만들어서 더 세를 확장을 해서 그 더 커진 세로 총선을 치르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그렇게 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